자, 중간고사 3번 문제의 내용부터 그 내용을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결석도 많고 뭐 그래서 또 그 내용이 지금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뭘 했냐면은 MRE 시그널에 대해서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그쵸? MRE 시그널이라는 건 뭐냐면 바이너리 할 때는 바이 두 개, RE 두 개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0과 1. 근데 MRE는 M개의 서로 다른 시그널이 있다 이거죠. 그죠? M개의 서로 다른 시그널. 우리는 디지털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0과 1로 되어 있는 걔네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어떤 인포메이션이에요. 그죠? 이 0과 1을 얘네는 일종의 상태라고 그랬죠? 상태고 걔네들이 시그널이 될 수는 없어요. 그죠? 이 상태를 어딘가로 보내야 된다 이거죠. 그죠? 0과 1을. 근데 그거를 0을 뭘로 매핑하고 1을 매핑하지 않고 비트를 하나의 블락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블락으로 되어 있는 거가 하나의 비트의 그 정보를 하나의 군으로 만들어서 M개의 서로 다른 시그널로 매핑을 해서 우리가 그 중에서 하나를 보내야겠다라는 거죠. MRE 시그널은. 만약에 두 개의 비트를 모아가지고 그걸 한 번에 우리가 시그널로 보낸다라고 한다라면은, 몇 개의 서로 다른 시그널이 필요하죠? 4개. 만약에 3빛을 한 번에 보내고자 한다라면 몇 개의 서로 다른 시그널이 필요하겠어요? 8개. 그렇게. 2의 K승의 숫자만큼의 시그널이 필요하고 그 2의 K승을 우리는 M이라고 쓸 거라는 거죠. MR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MRE 시그널로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러면 그 M개의 서로 다른 시그널을 만들어낼 것이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배운 내용이 PAM, Pulse Amplitude Modulation. 그래서 S1, S2 해갖고 SM까지 서로 다른 M개를 앰플리튜드를 서로 다르게 해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를 보내겠다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 방법이 뭐가 있냐면 오소고널하게 M개를 만든다 이거죠. 그렇죠? 뭐 펄스 포지션 모듈레이션, PPM이라든지 또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그림을 보면 왜 자꾸 웃어? 뭐 묻었어? 왜 이렇게 웃어? 또는 M개의 서로 다른 오소고널 시그널을 서로 코사인 함수로 해갖고 서로 다른 주파수를 달리해가지고 그렇게도 만들 수가 있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오소고널하게 M개를 만들 수 있으면 그거가 어떤 형태라도 괜찮아요. 그죠? PPM 같은 경우는 시간적으로 오소고널하게 만든 거였고 코사인으로 보였던 지난 시간에 보였던 그 여러분들이 그림 그 노트에 보면 그림 4개를 보면은 걔네는 그 지난 노트를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보면 PPM은 시간적으로 서로 오소고널 하단 말이에요. 코사인의 그 4개 함수는 뭐 시간적으로 말을 했듯이 뭐적으로 오소고널 할 것 같아요? 예, 프리퀀시적으로. 그렇죠? 프리퀀시적으로 오소고널하다라고 서로 다른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서로 다른 타임에서 이렇게 시그널을 분배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그 주파수를 가짐으로 해서 코사인의 함수를 통해서 코사인 2개를 곱하면 한 주기를 인티그레이션 하면 0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성질을 이용해서 서로 0이 되는 오소고널 시그널들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오소고널한 시그널 M개를 우리가 만들어서 보내는 그 모듈레이션 방법을 MRE 오소고널 시그널 또는 MRE 오소고널 된 모듈레이티드 된 시그널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내면 금방 M개로 보내는 방법이 그 2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 다른 방법은 뭘 배울 거냐면 PSK하고 QAM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나중에. 그렇죠? 또 CPM이라는 Continuous Phase Modulation이라는 또 다른 방법이 있고 그래서 총 이렇게 해봤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지금 배우는 건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오소고널 시그널하고 PAM 2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PAM이었을 때는
오쏘고날 그 PAM 시그널 S1부터 해갖고 SM까지 서로 다른 앰플리튜드를 줘가지고 우린 보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SM 그 8개 중에서 예를 들어 3비트를 가지고 오면 8개가 나올 텐데 8개 중에서 하나를 보내는데 아무튼 걔네들은 우리가 그람시미 프로시저에 의해서 지오메트리컬 레프레젠테이션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PAM 시그널에서는 디멘전이 몇 개가 나올까요? 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렉탱귤러 펄스 하나에다가 앰플리튜드만 서로 다르게 해서 각각을 다 표시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오쏘고날 시그널에서는 이게 MR이 오쏘고날 시그널이다. 그러면은 디멘전이 몇 개가 나올까요? N개. N개 나오죠? 그러면 그렇게 나온 것을 우리는 시그널을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거가 이제 AWGN 채널을 통해서 보내지면 리시버에서 받은 신호는 그 8개, 8R이라고 한다라면 3빛을 한 번에 보내는 그 중에서 하나의 신호를 보냈을 거고, 그 중에서 신호가 받았을 때고, 거기에다가 노이즈 N of T가 섞여가지고 나는 받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N of T가 없다라면 그 8개 중에서 어떤 거가 보내졌을 것이 나는 확실히 알 텐데, N of T 노이즈가 섞여가지고 이게 그 8개 중에서 어떤 건지 내가 확신을 못하게끔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난 리시버를 디자인을 할 건데, 리시버는 우리가 구조상으로 딱 2가지의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하나는 디모듈레이터와 디텍터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디모듈레이터의 역할은 디텍터를 잘 하도록 원래 가지고 있는 정보의 알맹이만 꺼내서 디텍션 하기 편하도록 정보를 건네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디텍터를 구현하는 방법이 이제 2가지가 있는데, 그 코릴레이터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매치드 필터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그 코릴레이터를 몇 개를 쓰느냐는 보내는 신호의 디멘전이 얼마냐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PAM 시그널 같은 경우 하나의 코릴레이터만 필요하고, 또는 코릴레이터 대신에 매치드 필터를 써도 되겠죠. 그렇죠? 또 MR이 오쏘고날 시그널일 경우에는 M개의 코릴레이터가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듈레이터의 아웃풋을 보면 자, 리시브드 시그널이 R of T가 있는데, 얘는 SMT 플러스 NT가 있는데, 여기가 디모듈레이터라고 한다라면 디모듈레이터의 아웃풋은 하나, 둘 해갖고 Y1, Y2 해서 여기 YM 개의 YM개라고 하면 안 되고 N개 N은 뭐냐면은 뭘까요? N은 디멘전, 디멘전 오브 이거라는 거죠. 그러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SMT는 왜 이렇게 쓸 수가 있냐면, SMT는 우리는 어떻게 쓸 거냐면은 이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N 디멘저널한 시그널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한 대로 PAM 시그널 같은 경우는 N은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만 쓸 거고, MR이 오쏘고날 시그널일 때는 N은 M하고 같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QAM이라든지 다른 PSK 시그널을 보면 N은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우리는 이 N은 1일 때와 N은 M일 때 2가지 경우에 모듈레이션을 배웠다. 어쨌든 간에 일반화 시켜가지고 써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Y1부터 이 N개의 이 스켈라 밸류들을 보고 나는 디텍터를 해서 어떤 거가 보내졌을까 하고 추정을 해서 그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디텍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디텍터를 잘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이 디텍터가 옵티멈 할까? 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SM 이거 하나를 보내는데 내가 S1을 보냈는데 실제 여기 노이즈 때문에 내가 디텍터를 썼더니 S1이 아니라 내가 다른 걸로 내가 판정을 내리면은 여러분들한테 해갖고 내리면은 100원 벌금. 그죠? 100원 벌금. 그 다음에 제대로 맞추면은 상금 없이 그냥 0원. 아니, 뭐 조금 더 좀 제너러스하게. 아니면 내가 돈을 더 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코스트를 내린다라면, 코스트를 주는데, 네가 잘 판단하면은, 100원 주고, 네가 잘못 판단하면, 나한테 벌금 500원.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한 수만 번 하는데, 수만 번 그걸 하는 거야. 매번 할 때마다 100원, 500원 가지고 막 하는 거야. 쌓이고 하면은 꽤 많겠죠. 그쵸?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가장 적게 들이기 위한 디텍션 방법은 무엇이겠느냐? 라는 거를 우리가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 고민의 방법, 금방 말했던 내가 예제 있잖아요. 코스트를 매기는 거. 뭐 하면 얼마, 뭐 하면 이렇게 코스트를 먹여가지고 이렇게 잘 되고 잘 못 되고 하는 이 에버리지 코스트, 평균적으로. 그렇죠? 이 코스트도 내가 더 일반화 시켜가지고 S1을 만약에 S2, S3로 내가 잘못 판단하면은 100원. 만약에 S4, S5로 잘못 판단하면 200원. 이런 식으로 달리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달리 내가 코스트를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내가 각 경우에 대해서 코스트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똑같은 예인데 빨강, 파랑, 노랑, 흰색 공 중에서 하나를 이 사람한테 주고 막 뒤로 전달하면서 색칠을 막 해갖고 낙서를 해서 뒤 사람이 맞춰야 돼. 그리고 제대로 맞추면 100원 주고 잘못 맞추면 저 사람이 벌금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아주 이 낙서된 이 공을 보고 대체 어떤 공을 보냈을까라고 이 돈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우리 신중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저 사람의 판단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수학적으로 내가 표시를 할 수 있다라면 각각의 내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 S1을 보내줬는데 내가 S2로 잘못될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라면 그 확률 곱하기 100원. 다음에 S1을 보냈는데 내가 S3라고 판단을 했을 때에 드는 비용 곱하기 이렇게 S1을 보냈는데 내가 S3라고 잘못되게 판단할 확률 곱하기 100원 더하기 또 S1을 보냈는데 S4로 내가 잘못 판단할 확률 곱하기 200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에버리지 코스트가 돼요. 자, 100원이 일어날 확률 언제냐면 S1을 S2나 S3로 잘못되게 판단할 확률이 곱하기 100이 되겠잖아요. 200원. 200원은 언제 내냐면 이 두 경우가 일어날 때. 이 두 경우는 또 확률을 각각 해갖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제일 뒷사람이 어떻게 할 거냐면 그렇게 드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 에버리지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자기가 들어가는 비용을. 거기에다가 이거는 다 마이너스라고 내가 벌금을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상금 100원 S1을 S1이라고 판단할 거 더하기 그래서 얘네 총 에버리지 내가 들어가는 비용을 미니마이즈 하기 위한 디텍션은 무엇일까? 라는 거죠. 그쵸? 이거의 시오리가 언제 나왔냐면 1700년대에 나왔어요. 금방 했던 에버리지 코스트 그러니까 이거 다 도박에서 나온 그 베이스하고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프랑스 파스칼부터 해가지고 그 1700년대에 다 완성이 된 그때부터 이제 이러한 시오렌들이 그 완성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에버리지 코스트를 가장 미니마이즈 하기 위한 디텍션 방법은 무엇일까? 확률적인 것을 내가 계산할 수 있다라면 가정하에 그렇죠? 확률을 계산하려고 한다라면 뭘 알아야 되냐면 PDF를 알아야 돼요. 그 PDF가 주어졌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PDF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막 이런 것들을 구해서 해봤더니 이거에 대한 그 CORM을 뭐라고 하냐면 베이스 디텍션 티어렘이라고 그래요. 베이스 디텍션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아무튼 그러한 거에 기반을 해서 봤더니 내가 드는 비용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또 문제를 거기서 한 단계 더 심플리피케이션을 시켜서 좀 단순화시켜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제대로 맞추면 빵 아무것도 없고 잘못하면은 아까 S1에서 S2, S3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잘못하면 1이라는 코스트를 매기는 그러니까 잘못하는 건 이렇게 잘못하나 저렇게 잘못하나 똑같이 잘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그때는 1 0과 1 그렇게 내가 코스트를 먹였을 때 에버리지 그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디텍션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은 probability y를 보고 이것도 다 벡터가 될 텐데 여기서 이 벡터라는 거는 뭐냐면은 y1, y2 해서 yn 이것을 보고 여기서 SM이라는 것은 SM1, SM2, SMN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걸 계산할 수 있다면 Y가 어떠한 값으로 이렇게 쭉 정해져 이 코릴레이터 아웃풋에 디모듈레이터 아웃풋으로 스케일러 밸류로 이렇게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쵸? 그 값을 내가 알고 있으면 그 값을 보고 이거가 주어졌다는 가정하에 1이 보내졌을 확률 2가 보내졌을 확률 이것들을 각각 내가 계산할 수 있다라면 그 중에서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는 보내졌다라고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가 가장 비용을 적게 치르는 방식이다 라는 거가 베이스 디텍션 티어리의 그 요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Y가 주어졌다라는 가정, Y가 주어져 있을 때 어떤 거가 보내져 있을까? 이 확률을 뭐라고 하냐면 posteriori probability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posteriori, 여기다가 A posteriori probability. 하나의 posteriori probability가 될 텐데, 그죠? 이 중에서 나는 max가 되는 M을 찾으면은 그 M을 디텍션 하겠다. 이렇게 디텍터를 내가 꾸민다라면은 이거를 maximum A posteriori probability decision rule이라고 해서 map decision rule 또는 criterion 또는 rule이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map criterion이 가장 average cost를 적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내가 베이스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그게 비용을 적게 하는지 증명을 안 했어요. 그 증명을 내가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는데 지금 대학원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Estimation and Detection Theory를. 거기에서 이제 그러한 모든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각각의 종류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증명하기에는 우리 수업에 조금 좀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고 대신에 좀 다른 방법으로 이따가 이야기를 할게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는 방법을 맵 디시전 크라이테리언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우리의 여기 통신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어떤 걸 디시전을 내릴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학적인 어떤 프레임워크, 어떤 기본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했던 여러 가지 상황 있잖아요. 그걸 조금 나는 여기 국한하지 말고 공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도 그러한 여러분들이 앞으로 회사 가면은 아마 여러 가지 이 상황 속에서 뭔가 그 디시전 룰을 내릴 적에 이렇게 하는데 경제학 뭐 그런 쪽에서도 많이 이 맥크라이티리언을 써요. 그렇죠? 무엇인가 결정을 내린다라고 해야 될 때. 그런데 자, 이 SM 요거를 보고 나는 이것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Y는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에요. 그렇죠? 얘는 Discrete Random Variable이에요. 뭐냐면은 1부터 캐피탈 M까지 그 중에서 하나를 보내줬을 거잖아요. 그렇죠? S1이 보내졌든지 S2가 보내졌든지 그렇죠?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데 우리가 베이스 포뮬라에 의하면 얘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Y의 디스트리뷰션의 PDF와 Y의 PDF given SM probability of SM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가 베이스 포뮬라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게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 껴있기 때문에 여기 PDF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것도 디스크릿이라면 얘는 다 PDF probability로 바뀌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라면 이 probability가 PDF로 바뀌게 되고. 그렇죠?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얘기는 또 이제 스킵을 할게요. 랜덤 베리어블 또 다시 뒤돌아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라면 이거 대신에 저거를 다 대입을 해보면 여기가 뭘 써야 되냐면 FY 그 다음에 FY S1 probability of S1 그 다음에 여기는 FY PDF of Y given S2 probability of S2 그 다음에 FY PDF of Y given SM probability of SM 요거를 비교해서 나는 맥시멈한 걸 하나 선택을 하겠죠. 그렇죠? 맵 디시전 룰에 의하면 그렇죠? 맵 디시전 룰은 이 중에서 맥시멈한 걸 꺼낼 텐데 일단 FY는 다 똑같잖아요. 여기서 공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빼도 상관이 없겠죠. 비교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또 한 가지. 만약에 이게 probability of SM이 모두 equally probable이다라는 가정이 있다라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즉 00011110 만약에 m은 4인 경우에 00이 일어날 확률, 01이 올 확률, 1110 이 확률이 모두 같다라면 일반적인 경우에 다 이래요. 그렇죠?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이런 경우가 우리가 다룬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이런 경우인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면 여기에서 probability of S1 대신에 n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와 똑같죠? equally probably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n분의 1을 다 모두에다 곱해가지고 얘네들의 맥스를 구하는 거나 이거를 빼버리고 구하는 거나 똑같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봤더니 아까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은 내가 Y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보고 어떤 거가 보내졌을까 그걸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S1을 보냈다라는 가정하에 Y의 디스트리뷰션은 그게 맞을까? 네가 가지고 있는 Y를 넣어봐가지고 이것 중에서 맥스를 취하는 거하고 똑같이 됐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함수는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인데 우리는 이 함수를 디시전 하는 데에서 내리는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S1이 주어졌다는, 그러니까 보내는 쪽에서 주어졌다는 가정하에 Y의 디스트리뷰션이 어떤 것일까라는 걸 내가 계산할 수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실제 나온 이 값들을 대입해서 이렇게 되는 이 함수를 뭐라고 하냐면 likelihood function이라고 말을 해요. 그죠? likelihood function이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이 likelihood function을 n개를 다 계산을 해서 그 중에서 맥시멈 한 거를 나는 하나를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러한 디시전 룰을 아까는 맵 디시전 크라이테리언에서 시작했는데 봤더니 이렇게 이퀄리 프로버빌일 때 이렇게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디시전 크라이테리언을 우리는 맥시멈 likelihood 디시전 룰 또는 디시전 크라이테리언 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ML을 이 맥시멀 라이클리후드를 ML 방식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죠? ML 방식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자, 디텍터의 디모듈레이터의 아웃풋을 봤더니 YN은 SMN 플러스 노이즈, N이 노이즈하고 같아서 K라고 합시다. NK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NK는 N0 over 2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있었죠?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이 유도를 하고 증명을 하는 거가 문제였는데 또 한 가지 이 n sub i와 n sub j는 서로 어때요? 인디펜던트 또 identically distributed 똑같은 디스트리뷰션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걸 합쳐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random variables다라고 말을 한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거의 PDF는 어떻게 될 것이냐? SM이 주어졌다라는 가정하에 이 Y의 PDF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한다라면은 이게 주어져 있으니까 가우시안 더하기 주어진 값이니까 얘도 가우시안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은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이거의 PDF를 알아야 돼. 그쵸? 이 PDF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가 벡터로 써 있어가지고 y 언더스코어 저기 벡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걸 그대로 풀었으면 이렇게 될 텐데, 그렇죠? 일종의 조인트 컨디셔널 PDF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N1, N2 해갖고 N 서브 캐피탈 N까지가 서로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Y1, Y2, Y 서브 N까지도 서로 인디펜던트 하다 이거예요. 그죠? 인디펜던트 한 거에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어떻게 구하냐면 각각의 PDF를 곱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K는 1부터 N까지 F, Y, K, S, M, K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다시 써보면 이거를 N번 곱하니까 1 over pi N not N over 2 그죠? 이것들이 이제 계속 곱해지는 거죠. 엑스포넨셜 함수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N not 다음에 1 K는 1부터 N까지 Y sub K S M K의 제곱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equally probable일 경우에 ML 디시전 룰은 맵 디시전 크라이테리아랑 같다라고 그랬죠? 이거가 옵티멀해요. 어떤 측면에서? 에버리지 코스트를 가장 내가 적게 낸다는 측면에서. 그쵸? 그 에버리지 코스트가 나중에는 에러 프로바빌리티를 가장 적게 낸다. 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이 될 텐데. 자, 이거를 했으니까 나는 이걸 지우고 ML 방식을 써서 equally probable이다라는 가정하에 ML 방식을 써서 저걸 대입해보면 1 of pi n not n over 2 그 다음에 exponential minus n not sum yk 그 다음에 s1k의 제곱 이걸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똑같죠? 그래서 디모듈레이터 아웃풋 y1부터 해갖고 yn까지 내가 이 값을 디모듈레이터 아웃풋에서 받았으면 그 값을 여기다 다 넣는 거죠. y1, y 해갖고 시그널 S1이 보내졌다라면은 했을 때 계산을 해보고 얘도 계산을 해보고 얘도 계산을 해봐서 가장 맥시멈 한 것이 어떤 거냐. 그래서 만약에 얘가 제일 맥시멈 했다 그러면 S2가 보내졌구나 라고 하는 지시를 내리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봤더니 여기는 다 처음에는 공통 분모, 공통 그 팩터가 돼서 얘네들을 다 지워도 상관이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수함수는 increasing 펑션이잖아요. 2의 x는 increasing 펑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요 값이 가장 큰 것을 구하는 거하고 똑같겠죠? 그쵸? 요 값만 따로 봐도 되겠다라는 거죠. 엑스포넨셜을 안 취하고. 그쵸? 그래서 엑스포넨셜을 다 지우면, 이렇게 쓸 수가 있던. 이걸 계산해서 맥스를 취하는 거. 봤더니, n0 분의 1, 요거 앞에 있는 노이즈로 이렇게 마치 스케일링을 한 거. 요것도 필요가 없겠죠? 다 지워요. 오케이?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지워버리면은, 어떻게 될까? 맥스 대신에 미니멈을 찾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해서 봤더니, yn부터 yn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시그널하고 가장 거리가 가까운 것을 추수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쵸? 예를 들어, 이렇게 3디멘셔널한 시그널이 있어요. 3디멘셔널한 시그널이 있는데 S1, S2, S3 이러한 시그널 중에서 하나를 보낸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하나를 보내는데 이 룰에 의하면 내가 만약에 여기에 받았다라고 한다라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 얘와 얘의 거리, 이것의 거리를 다 계산해갖고 가장 가까운 것을 찾는 거가 가장 벌금이 적은 디시전 룰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봤더니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것을 찾는 이 디시전 룰, 우리가 아까 ML 디시전 룰에서 출발을 했지만 AWGN 채널에서 봤더니 디모듈레이터 아웃풋을 보고 ML 디시전 룰을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미니멈 디스턴스를 찾아내는 룰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룰을 뭐라고 하냐면 미니멈 이 거리, 공간상의 저기 벡터 공간상에서의 거리를 뭐라고 하냐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라고 말을 해요. 디스턴스 룰이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저거를. 여기까지 설명한 거를 문제 3번에 그러한 취지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스텝 더 나가면
시험 문제 이걸 낼까 말까 하다가 안 냈는데. 자, 이제 계산이 뭐였냐면은 y sub k와 smk의 제곱을 계산을 해서 이걸 미니마이제이션 모든 m에 대해서 다 해가지고, 그죠? 요거를 나는 선택을 하겠다라는 거가 나의 ML 디시전 크라이테리언이 되겠고,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룰이 되겠다 이거죠. 그거 옵티멈하다 이거예요. 그죠? 어떤 측면에서? 에버리지 코스트를 가장 적게 하는 측면에서. 에버리지 코스트를 가장 적게 하는 거는 에버리지 프로버빌리티 오브 에러를 가장 적게 한다는 거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왜냐면 잘 되면 아무것도 없고 잘못되면 1이라는 벌금을 내야 되는데, 그 잘못된다는 거가 에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에러가 일어나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프라이스를 겪은 것 자체를 미니마이제이션 한다는 거니까 그 에러 레이트를 미니마이제이션 한다는 말하고 동등하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조금만 더 컴팩트하게 나타내면 y sub k와 snk 간의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계산하는 거와 같다 라는 거하고 같을 수가 있을 테고, 이걸 다시 한번 또 풀어서 쓰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yk 제곱 마이너스 2 smk yk 플러스 smk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걸 봤더니 YK의 제곱 2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다 서메이션의 이 범위는 같아요. 1부터 n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거를 각각 m은 1일 때부터 해갖고 n까지 다 대입해갖고 이 중에서 미니멈한 거를 찾아낸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죠? 봤더니 얘는 공통이잖아요, 다. 그죠? 그러니까 얘를 계산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미니멈한 이것을 찾는다라는 것은 무엇하고 같냐면은 이퀴밸런트 하는데 뭐하고 같냐면 미니마이제이션 마이너스 2 smk 곱하기 yk k는 1부터 n까지 플러스 이거는 뭐일까요? 뭐일까요? 에너지. 그렇죠? 시그널, M 시그널이었을 때 에너지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또 마이너스를 별로 안 좋아해서 이걸 빼버리고 그걸 맥스 M이라고 쓰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미니멈 아까 맥 크라이테리언이 ML 디시전 룰로 되고 ML 디시전 룰이 AWGN 채널에서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룰이 되고, 그거를 좀 풀어서 썼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죠. 맥스 M 2 곱하기 요거를 조금 더 수학적으로 표시를 더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SM과 리시브 벡터 Y 간의 이너 프로덕트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2도 빼버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에너지 n번째 시그널의 에너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요거는 뭐예요? 코릴레이션을 나타내는 거죠. 시그널과 디모듈레이터 아웃풋 시그널 간의 코릴레이션은 뭘 나타내냐면 둘 시그널이 얼마나 비슷한가를 나타내요.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값이 큰 거죠. 그렇죠? 하지만은 SM 자체가 만약에 PAM처럼 앰플리튜드가 큰 시그널이 온다면 비슷하지 않아도 그 큰 값 때문에 얘가 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원래 보내는 신호가 크기 때문에 그 값이 크게 나온 그거를 이만큼 에너지로 빼줘가지고 조금 더 그 비교가 아주 페어하게 될 수 있도록 이 에너지를 빼주는 거라는 거죠. 여기에서. 자, 이거를 우리는 코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봤더니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요 계산하는 것을 correlation matrix이라고 말을 하고, 우리가 ML decision 룰을 쭉 전개해 봤더니 이것은 뭐냐면 maximum correlation decision 룰하고 같게끔 나왔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봤더니, 전개를 해서 봤더니, 문제를 낸다라면 이렇게 나는 처음에 중간고사 만들 때 학기 시작할 때 이런 문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처음에 시작을 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MRE 시그널이 N 디멘셔널인 MRE 시그널이 있는데 이 시그널이 AWGN 채널을 통해서 보내졌다. 그래서 수신된 신호는 SMT 플러스 NT가 된다. NT는 AWGN이고 제로민 N0 over 2인 그러한 그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다. 이걸 썼을 때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미니마이제이션 하기 위한 디텍터를 우리가 사용한다라면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맵 디시전 룰이라고 하는데 equally probable일 때 맵 디시전 룰은 ML 디시전 룰이 되고 ML 디시전 룰이 AWGN 채널에서는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룰이 되고 그거가 맥시멈 코릴레이션 디시전 룰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라 라고 한다면 그만 배운 거를 여러분들이 쭉 쓸 수 있어야 되고 그거가 되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도시를 잘 이해하고 싶으면 그렇죠? 그 중간중간 과정에 나오는 수학적인 일종의 데리베이션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프랙티스를 통해서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공대를 나와서 저처럼 공대를 나와서 이제 통신으로 뭔가를 한다라면은 나중에 예전에도 말을 했듯이 이런 알고리즘들을 짜가지고 리시버를 디자인해서 리시버 디텍션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렇게 계산을 해서 컴페어해서 가장 좋은 거를 나오게끔 여러분들이 알고리즘들을 짜주는 거예요. 매틀랩이나 C로 보통 C로 많이 짜는데 회사를 가면 이렇게 짜면은 이제 요거가 성능을 여러분들이 검증을 해서 그거가 정말 옵티머하다라는 걸 이론적한 거하고 비교를 해서 내 시뮬레이션이 이렇게 맞으니까 이 시뮬레이션을 보고 하드웨어적으로 만들어라 라고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통신 이론을 전공한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그렇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상황들이 더 복잡한 상황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저런 모듈레이션이 아니라 자기가 새로 개발한 모듈레이션을 나중에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애플 뭐 특허 막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삼성 표준 특허, 애플의 디자인 특허 그런 거 이야기할 때 아마 통신을 전공해가지고 표준에 관련된 일을 한다라고 한다라면 아주 통신 이론을 정말 잘 알아야 되고, 그렇죠? 삼성전자 가면 표준팀이 따로 있는데 꽤 큰데 그 표준팀에서는 이제까지 한 거 말고 새로운 거를 내놔야만 해요. 모듈레이션 기법이 됐든 디텍션 기법이 됐든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하면은 이거가 옳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보이기 위해서. 이런 수학적인 과정들이. 아까 AWG 채널부터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무선 채널을 보내면 리시브드 시그널이 SMT 플러스 NT가 아니라 조금 다르게 표시가 돼요. 그죠? 뭐 어렵지 않지만 어쨌든 좀 다르게 표시가 돼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할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매우 프랙티컬 하면서도 매우 수학적인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likelihood 펑션은 뭐였어요? likelihood 펑션. 맵 디시전 룰은 뭐였냐면 probability of
뭐였어요? probability of 뭐였어요? SM. probability of SM이었어요. 즉, 어떠한 S가 보내졌을까? 그거의 확률을 계산했단 말이에요. 무어가 주어졌을 때, 코릴레이터, 그러니까 디모듈레이터 아웃풋 Y가 주어져 있을 때 어떤 거 보내졌을까? 라고 했는데, 그거가 맵이라고 했는데, 그게 옵티멈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equally probable일 때, equally probable일 때는 Y에 대한 확률이 아니라, S에 대한 확률이 아니라, 지금은 Y의 PDF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값을 가장 크게 해주는 M은 무엇이냐라는 거를, 여기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 함수를 뭐라고 했냐면, likelihood function이다라고 말을 했죠? 그렇죠? likelihood function인데, likelihood function인데, 그렇죠? 이게 바뀌었다는 거야. 까먹어서 그거 한번 보고. likelihood function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맥시멈 한 것을 찾으려고 했고, 그 맥시멈 한 것을 찾는 거를 가우시안 채널에서 막 계산을 해봤더니,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룰로 이렇게 심플리파이가 되고, 그걸 또 전개를 해봤더니, 이러한 코릴레이션 매추릭을 계산해서 맥시멈한 코릴레이션, 즉, 보내는 Y가 보내는 신호 S1부터 SM까지 어떤 거하고 가장 비슷한가? 그걸 계산한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죠? 계산해서 그 값으로 나왔다. 만약에 이퀄 에너지다. 모두 시그널이 모두 이퀄 에너지다. 마치 MRE 오소고널 시그널처럼. MRE 오소고널 시그널은 모든 시그널이 이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PAM 같은 경우는 이퀄 에너지가 아니고. 그죠? 그럴 때에는 요거조차 필요가 없겠죠? 에너지가 모두 같으니까. 그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MRE PAM일 때 한번 average probability of error for MRE PAM 일 때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금방 했던 디시전 룰을 사용해서, 그렇죠? 바이너리 케이스일 때, 즉 M은 2가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구했던 거가 뭐였냐면은 Q 루트 2 EB over N not 이거였죠. 그렇죠? 이거를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었냐면은 S1, S2라고 한다면 이쪽을 마이너스 루트 에너지 B, 비트 에너지 이런 식으로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이 표시가 되죠. 이렇게 표시하는 건 뭐였냐면은 S1T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 이것만 점으로 찍은 거죠. 얘를 축으로 해서. 그렇죠? 네. 이걸 geometrical representation 또는 벡터 폼으로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로 나타내는 시그널 스페이스라고 말하는데 시그널 스페이스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이렇게 점 요것들을 보내면 컨스텔레이션이라고 말을 해요. 별자리를 컨스텔레이션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이건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이 돼요. 시그널이 이렇게 점찍혀 있는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거리를 D12라고 합시다. 그렇죠? 그럼 D12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2 루트 2B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2B는 4분의 D1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2B 대신에 요것을 내가 쓴다라면은 달리 표현을 하면은 2N not D12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이 값이 크면은 Q 펑션 자체가 디크리징 펑션이기 때문에 이 값이 크면 이 자체는 값이 줄어들어요. 줄어든다라는 건 뭐냐면 비트 에러가 더 낮다라는 거죠. 더 좋은 거죠.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라는 게 뭐냐면은 얘네 둘 간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멀면 멀수록 좋겠는데 우리는 계속 멀게만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 값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에너지 값이 커지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잡혀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파워는 몇 밀리와트 이상 되면 안 된다라는 거가 모든 나라에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레귤레이션이라고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 무선 랜이라든지 여러분들 쓰는, 또는 셀룰라, 모든 거에서 우리 전파 인증 뭐 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뭐 애플 전화 올 때. 그런 것들을 다 테스트를 해요. 트랜스밋 파워가 우리나라 규정을 넘어섰는지 안 넘어섰는지.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파워라는 것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파워는 일종의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저거를 구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는 무엇을 계속 고민을 할 거냐면 파워가 동등하다라는 가정하에 얘를 어떻게 적게 할 수 있는 전송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는 거를 이제 우리는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는 얘가 똑같은 조건 하에 얘도 같다라면은 좀 더 많은 빛을 우리가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그런 방법이 없을까? 또 있다라면 얼마만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고민을 할 건데, 자, 이제 MRE일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MRE일 때, MRE PAM일 때 보면은, 디모듈레이터 아웃풋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면 디멘전이 1이기 때문에, PAM 같은 경우. 그래서 SM 플러스 N이 될 거란 말이죠. 그쵸? 그 다음에, 옵티멈 디시전 룰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CY, SM을 비교해서 가장 큰 거를 계산하겠다라는 거죠. CYM은 뭐였냐면은, 요거를 CYM이라고 내가 말을 할 거예요. 요거를 CY, SM. 이렇게 코릴레이션 매트릭을 계산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Y하고 SM하고 코릴레이션을 시켜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이만큼 보상을 해줘서, 그렇죠? 보상을 해줘서 한다라는 거죠. 또는 이상하네? 또는 여기다 우리 노트처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노트에서는 어떻게 썼냐면 이것을 SM이라고 썼어요. 왜냐면은 SM 제곱이라고. 왜냐면은 SM 시그널 컴포넌트가 각각 이렇게 M이 쭉쭉쭉 있는데 얘가 1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가지고 있다라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컨스텔레이션이 되어 있다라면은 해서 이렇게 썼어요. 하지만은 나는 이렇게 써봅시다. 이렇게 씁시다. 어쨌든간에 이것 중에서 맥시멈 한 거를 난 골라내는 거죠. 그렇죠? 또는 아까 2를 빼버리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이거를 골라내는 건데, 이거는 또 그 전에 뭐가 같았냐면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룰하고 같았어요. 그쵸? 자, 보면 그림을 그려볼게요. 아까 그렸던 저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처럼 여기 쭉쭉쭉 더 있는데 여기를 SI라고 합시다. SI-1, SI-2, SI-3 라고 말을 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 가운데,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표시를 해봅시다. 여기 가운데 점을 타우 i, 이 가운데 점을 타우 i-1, 이 가운데 점을 타우 i-2, 이런 식으로 계속 쭉 MRE가 있으면 그 중에서 일부만 잘라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N하고 SM하고 더한 거가 여기에 떨어져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디시전을 내려야 되죠? 여기 거리는 서로 같아요. 이 서로 거리는 D로서 같다라고 한다라면, 그래서 시그널과 시그널 간의 거리는 모두 2D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빨간 거 떨어졌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디시전 내릴 거예요? 옵티멈 디시전 룰에 의해서 I-1 번째 시그널이 보내졌다라고 디시전을 할 거죠. 그게 옵티멈한 거죠. 왜냐면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룰에 의해서. 그쵸? 그쵸?
그러면 정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그죠? 정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그렇게 DC를 할 거라는 거죠. 그게 옵티멀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는 내가 SI를 보냈어요. 실제는 SI를 보냈는데 노이즈가 섞여갖고, 노이즈가 이쪽 방향으로 섞여가지고 나는 SI-1이라고 디텍션을 내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다라면은 이때 금방 같은 경우에 에라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받은 시그널이 여긴데 이거가 Y가 될 텐데 이 Y는 SI 플러스 N이 되는데, 그렇죠? SI 플러스 N이 되는 거죠. 그쵸? 섞여갖고 이 빨간 점은 SI를 보냈는데 N 때문에 이렇게 SI, 그 Y가 이 점이 찍힌 거죠. 그쵸? 이 Y하고 실제 내가 SI를 보냈는데 둘 간의 거리가 D보다 커버린 거가 된 거죠. 그쵸? 이걸 빼버리면 Y-SI가 Y가 더 크니까 큰 거에서 작은 실제 보낸 거를 보냈더니 이때 에러가 일어난 거죠. 그쵸? 이거는 에러가 언제 일어날 때냐면 SI를 보냈었을 적이에요. 그쵸? 이거에 대한 확률을 내가 구할 수 있다라면 SI를 보냈을 때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또 한 가지. 자, 여기는 이쪽도 계속 있었어. SI 플러스 1이 되는데 여기도 가운데 점이 타우 I 플러스 1이에요. 또 한 가지 경우는 내가 SI를 보냈는데 받은 시그널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Y가. 그러면 에러가 생기는 거죠. 그쵸? 이때 Y에서 진짜 보낸 SI 간의 거리가 마이너스 D보다 작아지는, 즉 그거의 절대치를 씌우면 D보다 커지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절대치의 확률이 이것보다 크면은 이게 바로 에러 이벤트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이거에 대한 확률을 우리는 구하면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구할 수가 있겠다. 자, 보면 만약에 M은 4일 때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S1, S2, S3, S4. 가운데 점을 타우 I, 타우 1, 타우 2, 타우 3 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자, S1을 보냈을 때 에러는 Y-S1이 어떻게 될 때 에러가 날까요? Y-S1이 D보다 클 때? 즉 이쪽에만 있으면 되는 거죠. Y가. 그러면 에러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이니까 Y가 더 큰 거죠. 지금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화살표가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Y-SI가 D보다 크면 에러가 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상관없죠. 이쪽에 아무리 끝에 가 있더라도 S1이 가장 끝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S2를 보냈을 때 에러는 어떻게 되냐면은 Y-S2가 이때는 두 가지 경우를 다 봐야 돼요. 이쪽. 그럴 때 에러가 둘 다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의 절대치를 씌워서 D, S2 이렇게 되겠다. 그죠? S3는 똑같아요. Y-S3, D, S3. 그 다음에 마지막인 경우는 이제 또 달라져요. 여기서 여기 있을 때만 문제가 되지 이쪽으로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쵸? 이거를 다시 따져다 보면은 여기를 Y라고 하면은 Y-S4 Y가 더 작은 값이 되죠? 그쵸? 더 작은 값인데 요거가 마이너스 D보다 작으면 이거를 다시 써보면 뭐 어떻게 다시 쓸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이거의 각각에 대한 확률을 구한 다음에 이걸 에버리지 하면 돼요. 어떻게 에버리지? 여기다 probability of S1을 곱해주고 probability of S2, probability of S3, probability of S4 더한 다음에
각각을 다 더하면은 얘는 우리가 P4 4R이 그 PAM을 썼을 때 average symbol error rate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구하면 돼요. 문제는 이제 뭐냐면 요거 각각을 구할 수만 있으면 돼요. 요거 각각 구하는 거 저기 어렵지 않은 거가 뭐냐면은 요거에 대한 y-s1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가우시안이라는 거. 그렇죠?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해서 막 전개하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중요한 거는 그 구하는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뭐 프랙티스나 혼자 써보고 하는 거에서 나오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셋업할 수 있는 거. 에라 이벤트는 무엇이냐. 그걸 수학적으로 여러분들 써나가는 거가 정말 중요한 훈련이에요. 그걸 어떻게 풀 것이냐는 책을 찾아보고 막 해갖고 나중에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수학적으로 포뮬레이션을 처음에 해나가는가. 그건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이 꼭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 이런 거죠. 이 확률은, 오늘이 수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에 이것과 오소고날 시그널. 그렇게 해갖고 이번 배우는 챕터를 마치도록 할게요.